라디오의 정연아입니다. 네, 부모 입장에서 아이에게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바로 건강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신생아의 7.2%, 무려 7.2%는요, 이른둥이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른둥이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매우 취약하다고 하죠. 그래서 대덕의 과학자들이 나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면서 아동운동발달 연구회장으로 계신 임영균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네. 두 번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연이은 꽃샘추위가 있었는데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바빠가지고 추위 느낄 틈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임영균 박사님의 따뜻한 이야기로 또 우리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른둥이란 말을 썼어요. 그런데 네. 저희들은 보통 미수가 네. 이 말이 더 익숙해져 있는데요. 네, 이른둥이 어떤 뜻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게 한자로 돼 있어서 미숙이면 뭔가 성숙되지 않았다, 모자란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모님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그 한자보다는 네. 좀 더 순화된 말인 이른둥이. 네. 무슨 둥이 그러면 귀여운. 네. 사랑둥이, 네. 예쁜 둥이, 사랑둥이. 재간둥이.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른둥이를 선호하시고요. 그래서 이른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제가 잠깐 자체 제작한 네. 자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른둥이의 정의. 네. 임신 보통 이제 몇 주에 아기가 태어나죠? 40주. 네. 40주인데 37주 미만이니까 36주까지는 이른둥이로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 근데 사실 2.5kg은 되게 작은 거예요. 3kg면 작은 거죠. 이렇게 어리게 태어난 겁니다. 근데 어리게 태어나다 혹은 빨리 나오는 것이 저도 이런 그 연구를 하기 전에는 네. 그냥 뭐 인큐베이터 하나 들어가서 뭐 몇 개월 있다 나오면 멀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네. 그다음에 신문지상에서 보시면요, 많은 신문에서 뭐 기저귀의 기적, 뭐 사랑이의 기적, 뭐 소망이의 기적 해가지고 뭐 1000g도 안 되는 아이가 멀쩡하게 잘 걸어나갔다 혹은 걸어나가지 못하죠. 네. 어쨌든 안고 나가긴 하는데 네. 잘 나갔다, 뭐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성인 그 장애만 한 20년이 넘게 했는데 네. 어린이 아동 장애를 보니까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그 시작됩니다. 그래서 네. 선물 좀 드릴까요? 선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해마다 저희가 그 이른둥이가 점점 이 7.2%, 또 2016년에는 7.6.9% 있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네, 어떻게 점점 많이 늘어난 상황 어떤가요? 네. 자료 화면을 또 보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2010년도에 한 5.8%, 6%대였던 것이 네.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 재작년이죠. 보통 이게 2017년 자료면 작년에 발표가 되는 자료인데 네. 작년에 발표된 2017년도 자료가 7.6%예요. 그러면 이런 추세를 본다면 지금 2018년도에는 한 8%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1958년, 58년 개띠들을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58년 개띠가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50만? 아니, 네. 너무 적은데. 너무 적은가요? 네. 네. 옛날에 수험생 뭐 60만 명, 60만, 뭐 네. 70만 명 했었죠. 네네. 실제로 58년 개띠들이 91만 명 정도가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 작년도에 31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몇 분의 몇? 3분의 1 떨어졌죠. 그럼 31만 명의 8% 한번 생각해보세요. 38, 24면 거의 뭐 38, 30이죠. 네. 32. 네, 32%. 네. 32, 그러니까 3만 명 정도 되는 이른둥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부모님들은 할머니, 외갓집 해가지고 네. 많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뭘 어려워하냐면 네. 분명히 뭔가 일찍 태어났으니까 안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부터 부모님들의 마음은 조금만 일찍 배밀이를 시작하거나 옹알이를 시작해도 네. 남들은 하도 뭐라 듣는 옹알이 한 거를 우리 애가 글쎄 얘기를 했어. 엄마랑 그래. 우리 애기 천재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조금만 옆에 같이 태어났는데 옆에는 지금 한참 엄마라는 말을 시작했는데 네. 우리 아이만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발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정신적인 발달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육체적인 발달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운동 발달, 즉 육체적인 발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네네. 커가는 몸 사이즈는 커가고 그람도 늘지만 네.
그 아이가 개월수마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손가락을 가져와서 손을 입에 네, 대는 네. 구강기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제 입을 웅알웅알하는 거, 그다음에 네. 이제 고개를 들고 옆으로 보거나, 그다음에 시선은 사람하고 눈을 맞추는 그쵸. 거. 한 3개월 때쯤. 네, 잘하시네요. 네. 그리고 네. 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평소에 이제 5개월 때 되면 맞습니다. 네. 뭘 하죠? 그다음에는 뒤집기, 네. 그리고 이제 뱅일이 하고 수영 자세도 하고 네. 뭐 그러시면 이제 물건 잡고 일어나고 이런 정해져 있는 개월수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늦는 것 같아. 늦는 것도 한 1개월 더 늦는 것 같아. 2개월째 되면요 부모님들은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해요. 우리 아이가 그렇죠. 어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음. 그러면 어디 가서 좀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하고 가야 되는데 네. 아이가 병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볼 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이 좀 늦을 때도 있어. 괜찮아. 네. 그렇게만 얘기했지. 만약에 만삭둥이로 태어났으면 그 말이 별로 그냥 나오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않겠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네.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이들이 많은 부분들은 그 미큐라고 그래서 신생아 응급실이라는 데를 많이 거치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일찍 태어나면요 폐포가 잘 발달하지 않습니다. 네. 호흡곤란이 오고 감기에 걸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감기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넣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뇌수가 안 차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네. 제일 무서워한 것이 그 초음파 진단기로 뇌를 이렇게 스캔했을 때 네. 하얗게 보이는 것이 있으면요 그 백화침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그 마비가 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뇌성마비가 나중에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거는 좀 최악의 경우고요. 그냥 무럭무럭 잘 자라서 따라가긴 하는데 네. 이런 중에 전반적인 문제는 늦는답니다. 네. 행동도 느리고 그리고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갔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힘도 약하고 느리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열심히 푹 치고 장구 치고 뭐 템버리 붙이는데 네. 얘가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꼬마의 입장에서도 뭔가 소화되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스스로 한번 의기소침해지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격 형성에도 굉장히 문제가 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외톨이가 되고 가기 싫어하고 이런 뭐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네,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이른둥이를 위해서 우리 임 박사님께 나선 이유, 네,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뭐 인연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장애 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어진 길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제가 그 이전에 센터장을 하나 했었는데요. 네. 거기는 이제 국가 창조표준 센터라고 하는 데서 장을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의료 쪽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 측정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소위 네.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측정을 하긴 하지만 측정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가 병원에서 많은 측정을 해서 환자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다라고 말을 해주지만 네. 그것이 굉장히 그 정량화되어 있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하거든요. 감기 걸리셨을 때 처음에 어때요? 감기가 심합니다. 네. 조금 지나면 조금 살 것 같아요. 좀 지나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같이 엄살이 심한 사람은 네. 조금만 몰라도 죽을 것 같아요. 이러죠. 그쵸. 그다음에 네. 이렇게 유연하신 분들은 죽을 것 같아도 그냥 살만 해. 뭐 이렇게 네, 얘기해요. 참고. 그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네. 표준화하는 관계가 좀 필요하고요. 네. 병들도 마찬가지예요. 암, 몇기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이 다 일정한 규칙성이 있는 간격도 좀 등 간격에 대한 그렇지 않고 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개념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의료기기를 활용한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표준과학연구원은 중요한 단어가 네. 소급성이라는 네. 말하고 그다음에 교정이라는 말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네. 측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근간이 되어야 되고 모든 측정은 국가에서 정한 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 소급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자에서 맞춰 나가면 계속 맞춰 나가면 끝에 한 사람도 국가의 자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의료 측정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아이들의 그 발달하는 과정도 좀 이런 경우는 이제 소프트 메트로로지라는 용어 표현을 해요. 네. 이게 물리학적으로 아주 굳건하게 잘 되어 있는 것들은 하드 메트로로지라고 하고 네.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자주 변하거나 사람마다 다른 것들은 소프트 메트로로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제일 좋은 거는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자로 재서 네. 데이터를 축적해낸 다음에 그거에 계속 비교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네. 우리나라에 이 아동 발달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이 겨우 해봐야 뭐 몇십 명에서 조금 많으면 100단위까지 가는데 네. 아이들이 지금 보세요. 옛날에는 90만 명 아이들이었었고 지금은 30만 명이긴 하지만 네. 30만 명이 모집단을 예측할 만한 표본 집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수천 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 캐나다 같은 데서는 한 2,000명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쌓아놓고 네. 거기서 발달 곡선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그 곡선을 갖다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죠. 네. 그런 안타까움을 들었고 또 하나는 제일 좋은 거는 요새 이제 그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하는 네. 그런 그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냥 보통의 부모님이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아이를 찍어서 네. 그걸 어딘가에 올리면 AI가 이렇게 쫙 이렇게 비교해서 아, 이 아이는 지금 뭐 5개월 기준에서 뭐 3주가 모자란다. 네. 아니면 뭐 4주가 빠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야말로 아, 그래도 이거 보니까 안심이 된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 표준강연구원은 측정의 이제 전문직이고 네. 그다음에 기계연구원은 동작 분석실이 아주 큰 게 있습니다. 아, 네. 이용구 박사님이 실장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그 박사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AI나 이런 전산 그 플랫폼 만드는 것은 또 애들이가 잘하기 때문에 애들에 계신 박사님 이준석 박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네. 다들 동의를 해주신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거 이제 보통 기술을 하이텍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미들텍, 로우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연구단지 사람들은 보통 하이텍이 막 제일 좋은 거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물건 제일 좋은 거 비싼 거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적당한 내 수준에 맞는 중간 가격도 많이 산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도 우리가 물론 일부에서는 세계 최고의 첨단의 기술을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간 정도의 그런 그 기술력을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소위 말하는 R&I 중에서 R 하나가 리스폰시빌리티잖아요. 네. 사회의 어떤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책임감 있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네. 저 그 아동 발달 네. 운동 발달 운동 발달 연구에 연구에. 네. 여기 운동자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꼭 그 정신 이제 소위 말하는 자폐를 네. 그냥 발달 장애야 그러면 자폐를 말해요. 네. 그래서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발달 장애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와 구별하기 위해서 운동 발달 연구라고 하는 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연구에서 하고 있는 네. 사실 지금 조금 전에 많이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은 건강상의 문제에서 부모님들이 여기저기 정보를 막 알아보고 또 마음 아파하고 애타는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축적해 놓으시면 이렇게 저희가 또 자세하게 또 알 수도 있고 막 그 애타는 마음을 좀 가라앉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아동운동 발달 연구에서 하는 일 조금 한번 설명해 네. 어떤 분들이 또 일하고 계신지 좀 저희가 알려주세요. 지금 그 이사님들이 꽤 많으신데요.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했기 때문에 그 회장을 맡았고 그리고 네. 저희 고주현 교수님이 대구 보건대학교의 물리치료학과 교수님이신데 네. 이분이 이제 농담 삼아서 대덕 연구단지 박사님들한테 불을 질렀다고 가슴에 불을 질렀다고 이제 표현하시는데요. 네네. 네. 저희가 처음에 이분 이제 강의를 막 들었는데 네. 듣는 분마다 이거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되게 잘 하세요. 그리고 네네. 이순석 박사님은 이제 부장님이신데 그 네. 애들이 아주 큰 마당발이시죠. 그래서 많은 네.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네. 이용구 박사님 아까 말씀드린 그 기계연구원에 계신 분이고요. 네. 그리고 김규영 박사님, 김현수 박사님이 지금 사무총장직 맡고 계시고요. 네. 최원창 박사님, 이강호 박사님, 도일 박사님께서 이사님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최근에 저희 연구센터에 계시는 그 안봉영 박사님도 네. 이사를 좀 희망을 하셔가지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 현재 파산 법인화를 좀 진행 중이고요. 네. 곧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시지만 현재 이른등에 대한 정책, 정부 지원이나 정책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법의 근간이 돼서
공무원들은 1년에 예산을 분배를 하고 사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제일 큰 것이 장애인법이 네. 있어요. 장애인법이 있고 그거는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나 혜택이나 아니면 권익이나 이런 걸 규정하고 있고요. 아동 쪽으로 가면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들의 뭐 유괴를 방지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인권의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아동 내에서 또 세분화되면 장애 아동법이 또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 장애 아동법도 여전히 그 장애 아동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 각 지자체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고요. 네. 또 그 장애 아동법 내에 보면은 발달 장애인법이 장애인법. 최근에 네. 생겼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에 발의가 돼서 2015년도에 완전히 가을을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 발달 장애인법이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발달 장애인 법은 주로 정신지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발달 장애인법 내에 규정도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해서 운동 발달이 안 된 아이들한테도 네.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에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최근에 국회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정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국회 토론을 하고 오셨는데 네. 사실 거기에 얻어지는 결실이 있었던가요? 어떠세요? 놀랍게도 저희 네. 이제 저희 연구원장님을 하셨던 신용현 의원님께서 지금 다른 미래당의 의원으로 계시는데요. 네. 지난번에 올해 1월 6일 날 저희 연구원에서 제 1회 부모 교육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여기 데드밸리 라디오에서 모두 오셔가지고 네. 촬영해 주시고 정말 생중계 해주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때 네. 그 부모님들이 오셨는데 네. 굉장히 이 열화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네. 저희가 딱 3일인가 4일 오픈을 했는데 저희 처음에 25분만 하자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3일 만에 찼고요. 요번에도 제 2회 부모 교육을 오픈을 했는데 네. 벌써 지금 다 차고 있거든요. 네. 언젠가요? 네. 이번에는 네. 5월 17일 5월 17일. 네. 서울에서 네. 이건 합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대전을 했더니 전국 각지에서 오시긴 했지만 아. 서울에 계신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5월 달에 지금은 그 서울역 부근에 있는 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네. 자리 요즘 이제 대학교들도 그 강의단 같은 걸 빌리는데 네. 돈을 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참가비를 좀 더 받든가 해야지 들고요. 왜냐면 저희가 너무 네. 지금 중요한 문제죠. 그냥 그렇죠. 네, 그 맞습니다. 봉사를 하긴 하는데 저희 네. 동원하는 분들은 다 그냥 인건비 같은 건 봉사가 되겠지만 장소비 네. 등에서 조금 참가비 정도. 참가비 정도는 받아야 될 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날 국회 토론회도 이제 보면 여러 장에서 네. 많이 협조를 해주셨어요. 제가 국회 토론회를 많이 갔었는데 네. 이렇게 당을 불문하고 네. 많이 오신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인사만 5분 하셨어요. 그런데 네. 뭐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네. 주최하셨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오셨고요.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오셨고 그래서 여러 당의 국회의원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해 주시고 저희 연구원의 원장님이 인사만 써주셨고 그 부원장님이 직접 참가를 해주셨고요. 네. 다 밑에 있는 또 대구 보건대학교 총장님도 오셔가지고 네. 아주 성황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많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공감할 수 있다는 거는 많이 마음속으로도 안타까움을 더 갖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포스트 보니까 저출산 시대에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정책 토론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때 가서 우리 임 박사님 굉장히 활동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활동을 해도 제가 그 2부에 네. 패널 토론할 때 네. 좌장을 봤는데 좀 부드러운 분위기로 해보려고 많이 하다가 말씀 좀 하고요. 네. 혹시 왜냐하면 우리 임 박사님도 약간 이 외의 얘기지만 이 발표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또 강의도 많이 하시고 중고생들의 또 과학 저변 활동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네. 부드러운 활동이라고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네.
제일 분위기 좋게 하려면 좋은 것은 네. 연습이죠. 아, 연습. 하기 전에 막 리허설도 하고 막 네, 춤도 추고 춤도 막 추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나한테 익숙해진 상황이 되면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네.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네, 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미리 맞습니다. 그거를 네. 한두 번 연습하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최근에도 음. 전 계속 이제 발표 잘하는 법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아, 네네. 준비한 것만 이야기해라. 아, 준비한 것만 이야기해라. 네. 아, 자신 네. 있게 해라. 네. 그리고 제 영계명은 사과하지 마라. 네. 처음에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겸손의 문화에 있어서 네. 제가 별로 아는 건 없습니다만 아, 이렇게 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맞습니다. 수술장에 들어갔어요. 외과 의사가 장갑을 딱 끼더니 환자한테 막 그 잠들어가는 환자한테 제가 제가 수술은 수술을 잘 잘 못합니다. 못하지만. 어? 네.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듣는 사람은 듣고 싶은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네. 연습을 하고 준비하고 그것이 아.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도 뭐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어서 곧 아마 올해쯤에는 발표 잘하는 법이 출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임 박사님께서는 또 이 지역에 또 공동체에도 관심 많으시고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한 또 이렇게 주민과 소통하는 이런 활동들을 아마 최고의 과학 마을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중간에 책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네, 근데 네, 네. 책 이야기 조금 이따 한번 하고요. 네. 우리 이른둥이 부모 교육 지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요게 이제 네.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음. 일반적으로 태아가 뱃속에서 이제 40주를 지날 때 형태는 이렇게 모으고 있죠. 네, 맞습니다. 다리도 모으고 있고, 물론 가끔 엄마 발을 툭 찔러가지고 엄마 뭐 하냐고 물어보긴 하지만, 네. 그럼 엄마가 이제 툭 치면서 나는 뭐. 힘들어 죽겠는데 갈차냐고 또 거꾸로 얘기하죠. 네네. 근데 이 아이의 형상은 이렇게 모여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모든 근육의 결이 이렇게 안으로 모여 있어요. 아, 네. 고주현 교수님 그 설명에 의하면 이 미드라인, 중간 라인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모아진다고 해서 네. 실제로 우리가 모든 행동이요 다 앞으로 해요. 아, 앞으로 이렇게. 네. 앉아있으라고 그러면 뭐 손도 이렇게 앞으로 모으고 앉아있죠. 네.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아지는 행위가 아이가 이제 손 빨기도 쉬워지고요. 그렇죠. 또 네. 나중에 발가락도 들어가서 발가락도 빨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걷는 것도 이렇게 해서 걷지 이렇게 걷는 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모든 근육의 결이 안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이 되게 좋은데 네. 이게 이제 정상으로 나온 아이들의 사진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이른둥이 아이의 전형인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찍 나오면 수건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근육결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결이 아니라 네.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보통 뻗침이라고 하는 현상을 말씀하시던데 네. 아이들의 그 움직임이 잘 이렇게 기간을 맞추고 나오는 애들은 안쪽으로 향하지만 네. 일찍 나온 애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밖으로 뻗는다. 그래서 뻗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어서 네. 나중에 비디오 촬영을 해서 그 AI의 교육용 프로그램 같은 거 제공할 때도 네.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이게 이제 자리인가요? 네. 고 교수님이 이제 그 1회 저희 그 부모 교육. 부모 교육할 때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어요. 거의 대부분 부부 동반을 해서 왔고요. 네. 여기 옆방에 이제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네. 같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도 만들어 놨었고 또 그 옆방에는 또 이제 응가하면 갈 수 있는 방도를 해서 연구원에 사니까 그런 점은 좀 편했고요. 네. 요번에 이제 서울에 살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만 오시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네. 요거는 이제 고 교수님이 그 아이들을 1대1로 1시간씩 봐줍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움직임이 금방 봐서 다 나오지 않고 한참을 바라봐야지 애들이 이제 뭐 움직이기도 하고 뭔가 그 레퍼토리를 그렇죠. 가지고 움직이는데 네. 그걸 금방 뭐 2, 3분 혹은 5분 안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한참 그냥 부모님 뭐 비켜나라고 하고 아이들을 놓고 어둥거리는 모습을 계속 보시더라고요. 그럼 하루에도 많은 아기들을 관찰할 수는 없을 것 없어요.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자원봉사로 그런 데 가서 봐주시는데 네. 해봐야 뭐 대기 그렇죠. 또 대구시니까 네. 서울 올라가면 가는 시간도 있죠. 이른 밥 먹고 가시는데 5명. 네, 그렇죠? 5, 6명밖에 네. 못 봐요. 네. 그것도 이제 하루 종일 보기 때문에 녹초가 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전문가를 많이 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이가 병이 났을 때 처방을 해주고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그래도 비즈니스를 하게 됐기 때문에 어느 명 이상으로 또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같은 경우는 한두 사람이 오랫동안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가지고 의료비가 굉장히 높아진다면 아마도 이런 뭐 진료를 해주시는 분이 생기긴 하겠지만 네.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로 봤을 때는 이렇게 눈으로 봐가지고 판단해 주시는 분이 일단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고 네. 더불어서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제일 좋은 그 치료사는 네. 부모님이에요. 매 순간 아이들의 움직임을 관장하고 하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배운 대로 아이들의 그 근육의 움직임 풀어주기도 하고 마사지도 해주고 또 일부러 힘을 어떤 방향으로 주도록 노력도 해주고 네. 그럼으로써 아이가 발달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모를 또 교육해 줄 수 있는 부모 교육. 자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모 교육을 지금 두 번째 계획을 하고 있지만 네. 너무 그러니까 그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줄 수는 없고요. 그렇죠. 각각의 개월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근처에 있는 어떤 센터 같은 데 가서 중요한 사항을 한 2, 3개월치를 배워오는 거죠. 네. 다음 달에는 뭐가 중요하다. 아니면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네. 이런 교육을 더 많이 시켜주셔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네. 제가 하나 굉장히 재미난 경험을 이때 가서 했는데요. 네. 한 아이가 이제 뒤집기 시작했어요.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이 수영자세라고 그러는데 수영자세. 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교수님이 물어보시더라고. 얘가 하루에 몇 번이나 뒤집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네. 눕혀놓기만 하면 뒤집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뒤집어가지고 그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네. 얘가 한쪽 손으로 이렇게 하거나 이쪽 손으로 해서 무게중심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한 손으로는 장난감을 갖고 놀아야 되는 스텝이 다음 스테이지였어요. 네네. 근데 얘는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만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수건을 둘둘둘 말더라고. 네. 내 가슴에다가 딱 이렇게 얹혀주니. 네. 끼워주니까 네. 그 다음부터 얘가 지지대가 생기니까 앞에 있는 장난감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부모님, 네. 그 어머님이 울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걸 진작 알았으면 내가 일주일 전부터라도 했으면 내가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네. 모르면 뭐 할 수 없죠. 맞습니다. 지금 임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또 이른둥이를 위한 전문가 또 그 양성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 그 다음 자료는 저희가 뭘까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적은수로 시작을 했고요. 네. 점점 이렇게 늘어나서 그렇죠. 학생들이 많은 호응을 해주고 계신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회 토론회에서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 신문도 이렇게 여러 군데 나와서 지금 네. 뭐 신영현, 임현균, 이른둥이 뭐 이런 그 키워드를 놓고 치시면 네. 굉장히 많은 기사가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호응을 같이 해주셔야지 네. 이 이른둥이의 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 전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네. 한두 명의 그 이른둥이를 낳은 부모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사회는 유기적이라서 어느 한쪽만 잘 된다고 사회가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에 알게 됐던 좋은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중산층의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산층의 신드롬. 네, 네. 경제학 용어인데 네. 국가에서 빈곤층을 위해서 많은 그 예산을 붓잖아요. 네. 그러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 빈곤층 바로 상위 계층에 불만이 생기고 또 그 차상위의 또 계층에서 또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네. 결국은 그 법 혹은 제도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결국은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빈곤층까지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상위나 그 상상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부과를 하면 그것이 흘러서 밑에까지도 함께 커버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네. 그렇게 처음에는 그럴까 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정말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려면 그거를 조직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수의 사람이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굉장히 유기적인 변해서 한쪽 일부만 행복한 사회가 되면 그런 그 서로 그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기 때문에 네.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 문제나 이런 문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 아이다, 나의 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네.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동 운동 발달 연구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이 또 시민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말씀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회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빈곤의 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의 문제, 지금 같이 뭐 북한과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라를 결국은 이끌어가는 것은 인구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네. 그것이 뭐 1억이 넘어야지 자급자족을 해서 우리가 부강하게 된다는 말도 있지만 지금 추세로 본다면 사람들은 늦게 결혼을 하는 것이 추세고 그리고 네. 이 이른둥이의 추세는 선진국 예를 봐도 다 10%가 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6% 정도 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 정도 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런 확률은 높아집니다. 어느 누가 나의 자식이, 나의 손자가 이른둥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의학적으로 막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기왕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태어난 아이들을 얼마나 건강하게 키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다 같이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전합니다. 네, 요즘에 과학과 또 의학이 발달하는 데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임 박사님께서 또 굉장한 또 저서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네 제목 한번 볼까요? 의과학 산책. 네, 좋습니다. 딱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작년 네. 5월달에 너무 전문 용어 딱지라고 하기는 네. 작년 5월달에 출간을 했고요. 네네. 사실 과학책이 잘 안 팔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면서 네. 한 30-40군데 출판사에 보냈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책은 재밌어요. 근데 안 팔려요. 네. 이게 답이었거든요. 좋은 출판사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출간을 네. 하게 됐고요. 네. 아주 기분 좋게도 작년 12월 달에 세종 도서목 교양 요소 도서목에 선정이 됐어요. 네. 보통 막 20-30대 경쟁이 넘거든요. 그래서 됐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책에 네. 재미있다는 혹은 유익하다는 것을 인정을 받은 거고요. 네. 세종대왕님의 리스트 안에요. 세종대왕님의 그쵸. 리스트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사회를 봐주신 와, 네, 영광입니다. 네, 한번, 네, 여러분, 의과학 산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전문적이고 너무 의학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읽기 어렵겠지만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이 융합과학 이야기예요. 친근하게 여러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학 가이드북 여러분께도 추천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내용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네. 아까도 이제 모르면 네. 어려움이 많잖아요. 우리 몸에 대한 정말 그 정보가 적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약을 보통 먹는데 2알 먹고 누구는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2알 계속 먹고 있잖아요. 네. 한 명한테는 과다고 네. 다른 저같이 뚱뚱한 사람한테는 약물이 약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 있어서요. 네. 잘 읽어보시면 오래 사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도 꼭 추천해 드리고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또 힘든 시간, 또 바쁘신 시간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임 박사님 또 계획이나 또 우리 이른둥이를 위한 그것도 좋고요.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요즘처럼 제가 이렇게 삶을 정말 짜임새 있고 바쁘게 사는 적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침에 눈을 뜨면 한 600분 정도한테 무식이라고 하는 무작정 시작한 그림 이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번 주는 프로이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술이 없는 인생은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오늘 어록인가요? 네. 예술이 없는 인생은 건조하다. 네. 그래서 아침마다 그 집에 가면은 늘 하기 싫을 때도 많지만 네. 어쨌든 원고를 써가지고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 있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예술가들의 삶도 녹록지는 않거든요. 그 투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이 과학자들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출근해서 거의 10시까지는 이제
이런 그 네. 연구하고 요즘 이제 시트 스탠드라고 해서 아이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면 여러 가지 연구를 또 하고 또 돌아가면 또 글 쓰고 책도 지금 장애아에 관련된 책도 좀 쓰고 있고요. 네. 장애아의 이동, 이름둥이, 부모교육 이런 것들도 좀 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지만 네. 그래도 하는 일마다 내가 하는 일이 도움이 많이 되겠다. 참 퇴근할 때는 가슴 따뜻하고 기분 네. 좋게 퇴근을 합니다. 네. 많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우리의 일처럼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니까 저희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대덕특구의 일도 잘하고 또 주민들과 소통 잘하기로 유명한 우리 과학자, 네, 임 박사님, 이른둥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힘써주시니까 자랑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 가득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쭉 해주시길 저희 대덕별 라디오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임영균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봄 기운이 가득한데요. 봄 기운 가득한 꽃도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방송, 응원하는 방송 대덕별 라디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인사드리고요. 자, 음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시민이 만드는 시민 공동체 미디어 대덕별 라디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